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잘생긴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심쩍은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좋지 않습니까? 잘못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김상훈 기자가 오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데이터 센터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매우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관심 하죠. 있는 주제죠. 네. 아니 요즘 AI라서 뭐 AI 시대니까 우리도 열심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난리죠. 근데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민원도 많고 잘 안 지어지고 빠그러지기도 하고 그쵸? 난리다.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예. 빨리 짓겠다고 난리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짓는 게 쉽진 않다. 쉽지는 않다. 뭐 예를 들면 동네에 뭐 들어오면 싫은 건 또 싫을 수 있으니까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하루 종일 이 한국 데이터 센터 문제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한국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협회 송준화 이사님 모시고 데이터 센터 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협회. 예. 되게 이름이 길어요. 예, 이름 깁니다. 데이터 센터의 협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어떤 맞습니다. 단체입니까?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현재는 이제 산업통상부죠. 산업통상부의 인가를 네. 받아서 설립된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 국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데이터 센터를 시행하시는 분들,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예. 공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업계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협회입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협회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네. 뭐 빨리빨리 잘 지어지고 하면 좋은 일일 텐데 예. 업계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어찌됐든 사업자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서 이제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 센터를 우리 집 주변에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민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상당히 좀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실제로 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된 사례도 실제로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까? 꽤 자주 있어요. 네, 꽤 자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뭐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지금 현재도 연기되고 맞습니다. 지연되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 갑자기 너무 큰 시설이 뭐 예를 들면 시야를 막는다 뭐 그런 이유인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이슈들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전자파 문제입니다. 전자파. 예. 그래 전자파 이 송전망 지나가듯이 예, 저기 예.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데 전기를 얼마 많이 쓰겠어 이제 불안해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많으세요. 아마 네.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부터는 저도 사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송전탑 관련돼 가지고 네. 전자파 이슈가 있었죠. 그 예.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고압 전류가 이제 전자파를 유발하고 결국 우리의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예. 우려들을 하셨었죠. 예.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마찬가지로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우리 집 근처에 들어와도 송전탑과 동일하게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궁금했던 건 예. 사실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를 짓는 건 어느 나라나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예. 근데 제가 뭐 보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주민들의 전자파 문제 이슈 제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송전탑 이슈가 됐을 때 아마 주민분들께서 일반 국민분들께서 전자파에 대한 약간 우려를 하시는 것들이 학습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그냥 계속 이어져 오면서 데이터 센터처럼 혹은
뭐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대형 상업용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예.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전력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동일한 또 상업용 건물도 저 정말 큰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또 전자파가 많이 발생될 거야. 라는 어떤 오해들이나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신 거죠. 예. 근데 그게 확실히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도 잘 모르지만 워낙 AI 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네. 먹는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건물 하나에 그게 들어가려면 예. 별도의 고압 전선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걔를 위해서 고압을 전기를 깔아줘야 예, 돼. 예. 그럼 뭐 그게 마치 변전소 들어오면 사람들 싫어하듯이 예.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좀 변전소 다릅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뭐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저 각 지역마다 위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정말 고압 선로 뭐 예를 예. 들면 뭐 765K 킬로볼트 혹은 뭐 345 킬로볼트 같은 정말 고압 선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탑 형태로 올라와서 그게 각 변전소에서 각각 또 분배가 되는 개념으로 예,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선로는 물론 AI 데이터 센터라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는 더 고압 선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154K 킬로볼트라고 하는 고압 지중 선로가 인입이 되는 게 맞는데 예. 변전소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선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차이 난다 그랬죠? 숫자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 그 위에 이제 345 예, 한 154, 345니까 예, 한 예.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154 킬로볼트라는 라인이 만약에 인입이 된다라는 데이터 센터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는 22.9 킬로볼트짜리 라인이 보통 인입이 됩니다. 154도 예, 아니고 예. 근데 그 그거 22.9 킬로볼트짜리의 그 고압 송전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저희 이런 여기 지금 있는 건물조차도 동일한 회선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형 그래서 상업시설 맞습니다. 이런 거. 예. 대형 아파트, 대형 뭐 상업시설 이런 곳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예. 라인과 동일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뭐 우려, 뭐 예를 들어 유해하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보고 그 있는 말씀하셨던 그 1호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큰 거는 훨씬 큰 데이터 센터인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154 킬로볼트보다 더 큰 회선을 받는 데이터 센터는 국내에는 없고요. 예. 앞으로도 그 정도까지의 용량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을 보니까 전자파 문제보다는 냉각팬 소리가 너무 크다 이 말씀하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예. 데이터 센터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맞습니다. 그 소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뭐가 윙 이런 거 팬이 돌 것 같아.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소음 납니다. 나는데 네. 데이터 센터가 워낙 이제 발열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그 발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냉각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 냉각 설비들이 보통 일반 건축물 보시면 옥상에 보시면 이제 냉각탑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옥상에도 냉각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 냉각탑이 이제 가동되는 소음이 주간에는 사실은 주변 소음에 묻혀서 안 들립니다. 이 야간에는 내가 자려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저 옆 건물에서 냉각팬 그 돌아가는 소리가 냉각 타워에서 막 소리가 우웅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죠. 예.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이제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충분히 그 소음은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기술적인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 소음 차폐하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벽을 맞습니다. 자동차 소리 좀 맞습니다. 덜 나게 하듯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받거나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다가 그 소음 관련돼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간다라고 예. 하면 또 각 지자체에서 세워져 있는 그 소음 생활환경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그 기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음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 소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이 예. 되어 있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다. 네,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괜히 화내신다. 괜히라기보다는 사실은 괜히라기보다는 네. 과거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실제로 그 소음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저희 데이터 센터 사업자분들도 어. 소음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에는 그런 방음 설비들을 안 하셨죠. 그냥 그러다가, 만들었어요. 예, 그냥 만들었다가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부터 그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그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장비들이 이미 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명확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방음벽을 했더니 네. 뭐 조용하네. 네, 그럼 뭐 맞습니다. 오히려 해결되는 걸 텐데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전자파 문제는 막 저도 그런 이슈 들었어요. 지하에다 놓고 해서 실제로 재봤는데 네. 별로 안 나온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막 그런 네. 옥신각신 여전히 그게 있던데요. 여전히 있으십니다. 예, 여전히 있으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자료도 있고 합니다만, 예.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예. 예. 뭐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뭐 데이터 센터 현황 그리고 뭐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라는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개요, 뭐 현황 그리고 이제 산업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첫 번째 뭐 데이터 센터 아마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셔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앞서서 이제 지역적 수용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좀 팽배한 그런 걸 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짓는 생산형 공장과 유사한 설비로 보실 수가 있지만 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지금 진행자분들께서도 기자분께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시죠. 그렇죠. 아, 예,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하시죠. 그렇죠. 네. 집에서 여가 보내시면서 OTT 서비스 이용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처리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예. 데이터 센터에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듯이 당연하게 숨을 쉬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그냥 당연한 거야. 어딘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딘가에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혹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이용을 해주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한 기반 설비다라는 얘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더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생활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저거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데이터 센터 뭐 없이 해보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전자파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학적인 거라서 예. 정답은 딱 있잖아요. 예. 전자파가 있어 없어, 소음이 있어 없어, 되게 예. 과학의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좀 지방에다 지면 안 되나? 아, 아니 좀 산에다가 예. 사람 없는 데다 그냥 예. 지면 예. 뭐 그냥 땅도 싸고 음. 전기도 좀 남고 예. 뭐 민원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굳이 그 서울 수도권 이런 데 꼭 그렇게 와야 될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게 저희 업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죠.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뭐 CSP들, 예. 클라우드 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죠. 그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선호하는 위치가 사실은 좀 대도시 인근인 게 첫 번째이고요. 우리가 가기 편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아마 뭐 가기 편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들이 왜 수도권에 있냐면 또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우리들이죠. 고객 맞습니다. 저입니다. 기업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대도시에다 거주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결국 고객의 접점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인근을 그게 입지로 멀리 선호하는 짓는 거와 가까이 짓는 거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서비스 많이 품질의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사실은 네트워크 지연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따지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지연율이 그렇게 막 길어지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가급적이면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저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자리로 가려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이라는 게 발전할 때 이미 그때부터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자리를 잡고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긴 땅값도 비싸고 어. 저기 빈 공간에 지으면 훨씬 싼데 네. 굳이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비싼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이유는 고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제가 취재를 할 때는 항상 저는 해외 사례를 많이 보니까 예.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북부 버지니아 거기는 사실 완전 농촌 비슷한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데이터 센터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데 예. 말씀처럼 고객들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면 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건가? 그래. 아, 좋은 지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해외에다가 예.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도 있던데 예. 그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은 제가 좀 답변 드릴 때 항상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네. 다 같은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네. 예.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그 데이터를 막 돌려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이 있고요. 네. 예. 최근에 나온 또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들이죠. 연산을 해서 네.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뭔가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혹은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은 네. 고객과의 접점이 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맨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그냥 예.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보통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계속 하루에도 계속 이용을 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OTT, 게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클라우드는 사실은 사용자 접점에 있어야지만 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분석을 하거나 AI 학습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고객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예, 괜찮은데 예, 맞습니다. 가까이 꼭 있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 가까이 있어야 되는 있고.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왜 그 수도권 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초기에. 처음에 예. 좋은 근데 서비스 이제,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센터들을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센터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초기에 들어간 위치가 수도권이니까 이 인프라를 확장할 때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최적에 가까운 위치에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예, 게 예, 있으니까요. 뚝 떨어져 있으면 하나로 묶이지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게 있나 보죠. 다 맞습니다. 섬처럼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24시간 365일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한 개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이 돼도 이중화 다른 데이터 같은 거. 센터에서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액티브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 연동을 시킬 때는 약간 거리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질문 여러분한테 들은 것 같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그동안은 네. 취직이 안 돼요. 그 사람 가서 고쳐야 되는데 저기 지방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이유도 주로 그런 있습니다. 설명을 예, 하던데 예. 좀 차 타고 가지. 그거 좀 그런 가면 안 이유도 되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야, 지금 너무 되게 많은 것 그럴듯하네. 같은데 제가 춘천 한번 놀러 갔다가 예. 춘천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죠. 있죠. 산 예, 중턱에. 맞습니다. 예. 사실 춘천도 어떻게 보면 뭐 대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네. 데이터 센터는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데이터 센터였던 걸로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네이버 춘천 가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도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선례가 있다라고 내려갈 하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서비스 품질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는 개념에 있어서 이제 하나로 묶일 때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현재 기술 기준으로는 좀 하나로 묶이지는 않는다. 하나로 저희가 묶이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않는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그 뭔가 거리에 대한 제약이 거기서 또 계속 원격으로. 늘어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기 사실-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센터는 좀 수도권에 가깝게, 어떤 데이터 센터는 좀 수도권에서 멀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데이터 센터 하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전력 인프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예.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수도권에 있는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맞습니다. 포화 상태잖아요. 가뜩이나 전기 많이 상태인데 쓰는데. 가뜩이나 전기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더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송전 선로가 더 깊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주민들이 송전 선로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확충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이 버퍼 안에서 예. 충분히 효율적으로 나눴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요만큼 뭉탱이로 떼간다라고 하면 예.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맞는가라는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데 뚱보가 들어왔다.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가 예. GPU가 있어도 데이터 센터를 연산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GPU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들어가는 송전 선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캠퍼스가 아니라 시흥에 있는 캠퍼스에 짓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이렇게 수도권 안에만 고집을 해야 되는 건가? 답변하십시오. 이거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예.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예. 정부에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그쵸. 말씀 주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대한 이런 대규모 전력 수용가인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수도권에 들어오면 그런 이제 전력 개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으로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죠. 정부 이미. 방침이 요즘 그렇긴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 네,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이제 조금 이제 서울 시내에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짓기는 저희도 이제 업계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권까지 이제 나가 있고 예. 또 최근에 뭐 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제 지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럼 정말 AI 데이터 센터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는 가급적이면 지방으로 가고 예. 예. 그래도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일부 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지를 뭐랄까요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업계의 생각이긴 한데 예. 그렇다라고 해서 꼭 수도권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확 올 거다. 일어날 겁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수도권 내를 선호하시는 현상들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도 부족하고 전력 공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일본이 도쿄에서 오사카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됐듯이 예. 우리나라도 분명히 수도권에서 뭔가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업계에서도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수도권이 제일 많을 걸.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 국내 민간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정부공공 빼고 민간 데이터 센터는 한 8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서울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예. 사실 센터 개수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그 센터 전체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전력량의 약 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야, 진짜 몰려 있네.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 처음에 이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맞습니다. 구축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보여드린 자료가 예. 저희가 이게 수도권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용량으로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3기가와트 정도의 IT 로드. 저희가 이제 IT 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데이터 센터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온 양이 1.3기가와트가 아니라 예. 순수하게 받아온 전기 중에 순수하게 IT 장비에 공급 가능한 전기를 가지고 IT 로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용량이 1.3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저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냉각 부하가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냉각 부하를 여기다 곱하셔야 되고요. 냉각 부하로 곱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1.6에서 7 정도 곱하시면 예, 실제로 쓰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이 약 83.2% 정도 차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수치입니다만 야, 이 더블이네. 비중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물량이 공급 물량이 한 74%까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사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비중은 이거보다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양이야 늘어나겠으나 비중은 좀 예, 맞습니다. 줄어들 예, 것 예. 같다.
해외 초반에도 이제 해외는 조금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예. 우리나라에 조금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뭐 실제로 해외는 별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얼핏 듣기로는 싱가폴, 일본 예. 이런 데는 데이터 센터 뭐 진짜 잘 짓고 있어.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 예.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왜 민원이 없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자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제 고압지중 선로 혹은 예. 이런 수많은 IT 장비가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뭐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 한국과는 조금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그런 민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뭐 도쿄에도 센터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오사카에도 센터가 많이 있고 또 도쿄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인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에서 한 분당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되는 소도시가 있는데 예. 그 인근에 또 센터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아파트 옆에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실버타운 옆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들은 거의 없고요. 뭐 홍콩 같은 나라도 워낙 땅덩이가 좁으니까 예. 도시명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보다 더 좁은 땅덩이에 더 높게 막 센터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도 문제가 안 됐고 싱가폴도 도시국가잖아요. 그렇죠. 역시 싱가폴도 도심 지역에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전자파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일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좀 일어나긴 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약간 반대하는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그분들은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물을 너무 많이 써요. 약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아. 건강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뭐 숲을 파괴해요. 뭐 예를 들면 물 물을 많이 많이 쓰는 게 쓴다. 특히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주된 이슈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전자파에 대한 이슈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채팅창에 지하철 전자파는 괜찮고 데이터 전자파는 안 되고 웃기다는 말씀. 우리는 왜 전자파에 대한 사실 우려가 우리 더 생활에도 높아요?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있죠. 뭐 저희 스마트폰 다 이용하고 계시고 뭐 헤어드라이어 쓰시고요. 뭐 가정에서 지금 전자레인지 다 쓰시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지하철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한테 예.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안 나옵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처럼 나옵니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정한 법적 허용 기준치인 833mHz라는 수치 대비 예. 데이터 센터에서 혹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지중 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수치는 법적 허용 기준치를 절대 초과하지 않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중 선로가 우리 집 밑으로 매설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예. 내가 자고 있는 집 밑으로 이게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런 선로들은 도로 사이로 이렇게 매설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고작 5분에서 10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 위로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 노출이 되시겠죠. 그 정도 시간인데 아까 지하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가신다 그러면 전자파에 30분 동안 노출되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KTX를 타시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시면 전자파에 2시간 넘게 노출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지는 않습니다. 발생을 시키되 다만 그 양이 첫 번째 법적 허용 기준치인 833mHz의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정도 수치도 우려가 되신다면 하루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지극히 짧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려서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럼 진짜 적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적게 나옵니다. 전자파가 적더라도 제가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네. 한데 그래도 집값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래 어째 난 모르겠고 난 집값 떨어지는 예. 저게 들어와서 저게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쇼핑몰이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 땡큐인데 예. 별로 집값에 도움이 안 되는 애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서울 시내에 아까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시게 우리 예. 주변에 센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예. 여기 여의도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예. 요 길 하나만 건너가면 목동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꽤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수도권 내에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습니다. 위장을 해야 정말 위장. 강남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강남에도 어디 있는데 있죠? 여기도 예. 어디 있죠? 여의도 저 정경련 FKI 타워 바로 옆에 보시면 거기 또 이제 물론 전체가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두 개 층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있고 그렇구나.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국 거래소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예.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진 않지만 저 안에도 분명히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죠. 근데 예. 집값에 대한 얘기들을 하실 때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려요. 어. 기존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 센터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예. KT가 목동에 지어놓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KT 예. 목동 1센터, 2센터가 있습니다. 예. 네. 목동 아파트 값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이미 들어가 있는 데서 그런 사례가 증명이 됐는데 음. 아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집값을 떨어뜨릴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조금 과도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 예, 맞습니다. 노심초사. 예. 노심초사. 네. 혹시나 그럴까봐. 그래서 혹시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사례로 증명이 됐다.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집값 안 오르잖아요. 목동에 데이터 센터 있는데 그 주변에 집값 안 오르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있으면 말씀을 모를까. 해주시면 아 그러게요, 맞습니다. 어. 예.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있는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보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예, 물론 그렇긴 좋겠지만 하죠. 예.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땅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업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분들 입장에서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현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일단은 주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못 하겠어요. 예.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 예. 되는 걸로 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과의 합의가 불발된 거죠. 주민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예. 못 져요. 그쵸. 민원을 안 민원이 해주겠죠, 민원이 지자체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각 지자체나 관청에서 내렸던 인허가, 예. 건축 인허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인허가를 관청에서 해주는데 민원이 발생이 민원이 되면 자꾸 우리한테 오니까 맞습니다. 그럼 일단 야 좀 해결 좀 해, 둘이 합의 좀 해. 맞습니다. 예. 근데 아. 이게 보통 개발 사업 이것도 일종의 개발 사업인 거예요. 예, 예.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오면 요거는 당연히 되고 넘어가는 건데 자동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민원 하나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야, 또 열혈 청년이 또 나왔네. 원칙주의자 김상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뭔가 이렇게 공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네. 예. 뭔가 이런 좀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일단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가 심지어 중단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올 수가 일단-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민원 들어오는 게 싫다는 예, 거군요. 싫다기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하루 이틀 지연된다거나 심지어 뭐 한 달이 지연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홀딩이 됐어요. 예. 관청에서 정부 지방 정부에서 예. 야 이거 합의 좀 해. 민원이 들어와서 예. 이렇게 안 되겠어. 예. 합의하세요. 합의하고 클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어떻게 합의해요? 그 주민들한테 찾아갑니까?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전자파나 소음이나 열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행여 발생된다라고 해도 그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라는 예. 부분들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데이터를 일단 과정을 보여줘요. 거치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자체도 예를 들면 야, 주민 민원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인이 집 짓는데 예. 저 집이 아무래도 내 저만권에 갈리는 것 같아 이렇게 민원 넣는 거라고 하면 예. 뭐 그런 거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공익적 시설이기도 하고 물론 영리 시설이긴 하지만 예,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사 일단 멈추십시오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야 여러 측면. 네. 네, 지금 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뭐 심지어 이제 건축 허가를 아니, 저도 반려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원이 생각보다 많고. 예.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라는 형태의 스탠스를 보통 취하시고요. 뭐 그건 예. 그건 그리고 당연하겠죠. 또 그 지역 정치인분들은 당연히 주민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사업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예전에 아마 최초의 이 데이터 센터 전자파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네이버가 용인 공세동에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고 했었던 예. 그 사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세종시로 내려갔죠. 용인에 하려고 하다가 용인에 반대가 못하고 심해서 세종시로 내려갔고 예. 우리나라 또 다른 기업도 안양 쪽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애초에 인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민분들이 뭐 어떤 사업자가 데이터 센터 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인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벌써 다 알아차리시고 가서 바로. 신고하십니다. 예. 아. 아하. 근데 그런 부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예. 이러이러한 조건들 예를 들면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18년, 19년 이전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도심지에 지어져도 이런 민원 문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황하셨겠죠.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원래 안 해왔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그런 일단 주민 하는 설명회를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아예 사업자분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주거단지 혹은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지는 이상을 아예 떨어지는 위치를 찾고 계세요. 아예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사태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아직 그런 기준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있지 들면 않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얼마 이게 왜 송전로나 이런 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안 돼. 예. 어디 안에는 무조건 보상해 줘야 돼. 예.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그런 기준은 없는 모양. 아직 그건 그런 기피 기준이 시설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피시설이 센터가 아니니까 우리를 왜 기피 시설이 기피시설? 아닙니다. 아, 데이터 센터가 건축법 용도상으로는 방송통신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방송통신 시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따로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디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혹은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기준들이 예. 따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주민 설명회 하고 예. 그럼 우리가 뭘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뭐 그런 설득, 식으로 예, 맞습니다. 합의하는 뭐, 경우가 많은 예, 모양이네요.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뭐 이런 예. 걸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시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것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기는 것이고요. 굉장히 반대가 셌던 모양이네요. 예, 용인이나 맞습니다. 이런 곳은 예, 예.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소음 이거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자파 재보세요. 전자파 예. 안 나옵니다. 예. 그거 해도 우리는 그래도 싫다. 일단 건강에 대한 이슈다 보니 유독 더 예민하신 것 같고요. 그쵸. 예, 건강에 대한 이슈다 보니. 건강은 지금 예, 예민해요.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여튼 불안해. 예,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그러다 보니 이해를 좀 하려고 하죠. 예, 건강에 대한 이슈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렇고 그래서 결국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치는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아예.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좀 조정해주거나 그런 절차들은 없습니까? 절차가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라라는 입장인 거고 예. 이게 계속 전자파가 문제가 되다 보니 예. 이제 과기정통부가 사실은 이제 나서긴 나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전자파 신호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봤어요. 예, 기사에서 본 예, 적이 있어요. 예. 전자파 신호등을 만들어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거나 예. 기지국을 짓거나 하면 사업자가 이제 과기정통부에다 신청을 하면 예. 그 기지국 앞이나 데이터 센터 앞에다가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신호등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자파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법적 허용치 대비 몇 프로입니다. 이거를 24시간 띄워줍니다. 파란색이냐 예, 빨간색이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죠. 예, 안심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준수 앞에다 그런 거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변준수는 아무 말씀들이 없으신 거지? 변전도 앞에다 하면은 녹색이 아니어서 그럴 예. 수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열풍 문제는 어떻습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예. 야, 열풍이 진짜 문제다. 덥다 거기. 열풍. 데이터 센터에 열이 예. 얼마나 나는지 아냐 거기. 예. 열이 많이 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열이 안. 저는 항상 저희 아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소음도 그렇고 전자파도 그렇고 예. 다 납니다.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다 납니다. 있긴 있어. 저희가 거짓말을 사실이죠. 하진 않. 거짓말 네. 쓰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나옵니다. 어. 열이 나오죠. 근데 일반 가정집 PC 쓰시는 분들이 가정집 PC에서 만약에 좀 무거운 작업을 돌리시거나 고사양 게임을 돌리시거나 하면 뒤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장비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 저기서 나오는 열 자체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자체가 더워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기로 방출되잖아요.
공기 예, 공기 중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서 보통 방출되는 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공기로 냉각하는 공냉식 데이터 센터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은 보통 한 32도에서 34도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하절기 외기 온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여름에 밖에 온도와 여름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조금 동네가 더워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막 한 10개 동이 한 군데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열섬 현상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 센터 한 개 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33도 정도의 열기로 인해서 동네가 더워집니다. 혹은 이 동네에 뭔가 열섬 현상을 유발합니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그건 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뭐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전자파 신호등이고요. 예. 네. 신호등이고 전자파 신호등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신기하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옥상에서 발생되는 지금 이제 열기가 방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열기가 딱 윗부분에만 빨갛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계속 빨갛지가 않잖아요. 보시면 거기서 대기랑 보통 다 희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우려하실 만한 사항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저 위에 에어컨 같은 게 쭉 있고 예, 맞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예, 저게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더워지게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예, 이론적으로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음. 예, 근데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예. 이격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대기와 섞여서 아. 상쇄가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예. 저 열을 가둬서 주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으로 쓰면 뭔가 도움이 되지 근데 않을까? 저는 채팅창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 알겠다. 그 좋은 게 뭐냐? 우리가 꼭 찬성해야 돼 그러면? 저는 그 말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가 왜 나한테 좋은 것도 없는데 내가 예, 왜 예. 찬성해 줘야 돼? 예. 어. 근데 그거는 예.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뭐 제가 예. 뭐 오펜스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유 재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막 이거 혼자 상상해 봤는데 데이터 센터에 열이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요. 예. 따뜻한 게 많다면서요. 예. 그걸 물을 데워서 목욕탕을 좀 말씀 주신 목욕탕을 좀 공개한다든가. 우리 동네 어. 공짜 목욕탕이 하나 생겼네. 그거 하나는 좋네. 라든가 뭐. 말씀 주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예. 활용하는 사례들이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근데 해외에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열로 지역 난방을 지역 난방을 그쵸, 도와준다. 그쵸.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주거 단지에 공급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모델이 어디서 어. 봤어 내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예. 저 있으면 도움이 되네. 예. 동네가 따뜻해져서 좋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 자체의 양, 그러니까 네. 활용성이 좀 높아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가 여기 한 개, 저쪽에 한 개 이렇게 맞습니다. 뚝뚝뚝 직접돼 떨어져 있다 있어야 보면 되죠. 그 열의 어떤 활용성 자체가 예.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300메가와트 정도 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큰 게 있는 들어와 거죠. 있고. 예,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운 나라니까 예. 열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뭐 20메가와트급, 3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예.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다 보니 이 열에 대한 활용성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에 구축되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국가 AI 데이터 센터 뭐 새만금 그렇습니다. 혹은 저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거기에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모델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예, 페어를 활용한 어떤 모델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그 페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페어를 네.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온실에다 공급을 하고요. 아. 예, 그리고 뭐 동절기에는 또 눈이 오면 이제 도로가 얼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 결빙을 또 이제 아. 녹이는데 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야, 우리도 좀 그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부에서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데이터 센터 페어를 활용한 그런 어떤 R&D 네. 이런 게 정부에서 어차피 시켜야 되니까 예. 어차피 그 열을 시켜니까 가져와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 열을 예, 물로 가져오든 공기로 가져오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가지고 뭔가 쓸 수 있으면 고민은 하고 계신 그냥 걸로. 허공에 날려버리느니 예. 잘 쓰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 뭐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처럼 애시당초 수도권에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여기다 계속 묻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수도권은. 예. 뭐 정확히 원가가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예. 들면 수도권에 2개 만들 수 있는 걸 지방에다 3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게 말 되는 거 우리한테는 아니냐? 국가 이익으로 봐서 산업 이익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요. 네.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모델과 아니면 또 이제 뭐 학습을 위한 모델, AI를 위한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NHN 같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쓰기 위해 짓는 자체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그쵸. 있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나 LG 플러스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기업들이 임차하기 위해 짓는 전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전단지를 외부에다가 서비스하기 위해 짓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체 데이터 센터는 말씀해 주신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더 싼 지방에 지으면 훨씬 예, 낫다. 훨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날 수가 있죠. 근데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과 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를 그래서 들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자율주행이다. 예. 그걸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한다. 예. 그럼 그 미세한 지연도 있으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쨌든 가까이 있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미국은 데이터 센터 멀다고 자율주행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예.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정말 초저지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차, 뭐 예. UAM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레이턴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1ms라고 하는 레이턴시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별게 아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레이턴시지만 지금은 그 자율주행차들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그냥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주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나중에 그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 이게 그냥 온디바이스로 혼자 운행하는 게 아니라 각 차끼리의 운행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주고받아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겁니다. 아마. 내 옆에 차가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막 서로 그걸 계산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레이턴시가 중요해지죠. 미래를 왜냐하면 대비하면. 예, 맞습니다. 레이턴시가 1ms만 늦어져도 이거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예. 얘기들을 좀 하셔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엣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네트워크 기술이 5G에서나 그러겠지, 7G 뭐 8G 이렇게 나오면 네트워크 기술이 그렇게 좋아지면 엣지 데이터 센터가 과연 필요해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제 근데 어떤 게 정답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죠. 모르겠고 예. 그 어디쯤에서 비용과 기술의 발전 사이 어디쯤에서 결정하겠죠. 예. 그 최근에 요즘 기사들 보면 무슨 동남아시아 이런 예. 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말레이시아 이런 데 팜 농장이 많은데 예. 팜나무를 그냥 베고 태양광 짓고 데이터 센터를 져서 예. 그게 더 돈이 된다. 그래서 예. 데이터 센터 해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산업이 되던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있는 것도 못 짓는데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가요? 데이터 센터도 우리도 사실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어서 예. 뭐 그것도 있죠.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산업일 수는 있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산업이고요, 분명히.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정의를 해놓고 네. 자국 기업들의 센터를 짓는 것도 장려를 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 직접 투자 들어와. 유치 그런 것들도 장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뭐 또 오사카 그리고 지금 후쿠오카 이런 지역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싱가포르도 원래는 이제 물류와 금융의 허브였죠. 그러다가 물류와 금융이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예,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또 해저광 케이블이 싱가포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예. 또 데이터의 허브로 성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이 싱가포르 비싼데 땅값도 비싸고 땅값 비쌉니다. 근데 물가도 비싸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긴 겁니다. 예. 물류 허브뿐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해버리니 거기에 센터를 짓는 게 여러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이 되는 위치였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많이 지어졌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런 이제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근데 한국은 역시 우리나라도 한 2019년, 20년 정도에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활발했습니다. 특히 뭐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투자가 활발하진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않았습니다. 예. 활발할 뻔했습니다. 할 뻔한 건 뭡니까?
한국 자체가 데이터 예.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시장 성장성도 왜요? 꽤 크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에 대한 보급률 같은 예.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낮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 기업, 한국에 있는 국민들 IT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시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 디바이스 다 가지고 계시고 예. IT 서비스 이용하시는 거 거의 거부감이 없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큰 시장으로 보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면 저기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좀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투자를 조금 해외들로 뺏긴 좀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라고 하는 건 주민들의 반대?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 반대도 있고요. 예. 주민 반대보다는 사실은 수도권에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전력 수급에 대한 난이도가 문제네. 급상승을 하죠. 예. 그 그리고 문제가 가장 크죠. 예,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한 3년 전에 큰 화재가 나서 좀 국민들이 좀 피해를 입으셨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보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 안전과 관련이 된 거니까 물론 이제 강화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죠. 해외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약간 사전 규제의 성격이고 해외는 그냥 사업자가 알아서 해.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완전히 그 페널티 기업에 받는 페널티를 어마어마하게 매기는 구조죠. 근데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기가 예.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좋지는 않구나라고 않아요. 판단하신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아마존이 SK랑 손잡고 울산에다 예.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발표를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왜 하는 건가요? 그건 SK가 있어서 예. 사실은 그건 이제 SK와 좀 전략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고 저희가 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나 일본보다는 전기요금 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기 요금 얘기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전기 요금이 조금 주변국들에 비해서 싼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기 요금이 싸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뭐 글로벌 CSP들이 빅텍들이 예.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지었냐라고 하시면 그건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거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장점인데 예. 결정적인 건 전기요금이 아니다. 싸다는 게 결정적인 투자 유치의 성공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본으로 여전히 많이 가고 있죠. 예. 그거는 전기요금이 투자 결정에 대한 핵심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은 시장하고 정부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정부는 뭘 해주면 됩니까? 우리는 어, 못 해주는 걸 일본은 뭘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포화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우리가 한국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할 때 그냥 사업자분들 보고 저 지방에 가면 땅도 많고 전기도 많으니까 저로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혜택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맨날 우리나라는 전기 얘기만 하세요. 예. 예, 전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네트워크망입니다. 통신망. 통신망. 예, 아. 통신망이 수도권이 훨씬 잘 되어 있죠. 지방에 비해서. 예. 그래서 지방에 가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발전하려면 통신망을 잘 그만큼 깔아줘야 통신망이 또 많이 연결이 되고 유선 통신망? 예, 맞습니다. 유선 통신망입니다. 근데 그거는 송두설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쉽죠. 유선 예. 통신망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쉬운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짓게 되면 사실은 이미 그런 네트워크망들이 잘 구축이 있기 되어 때문에. 있으니까 네. 사업자들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일이 좀 줄어들다거나 그렇죠. 지출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지방에 어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도시 인근이면 모르겠으나 약간 조금 외곽에 떨어진 곳으로 간다라고 예. 하면 그 회선을 끌고 가는 비용은 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 예.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인터넷 교환망이라든지 아니면 회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공장 넣으면 예, 우리가 예. 도로는 져줄게. 최소한 그 정도 해줘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깊게 파고들면 또 여러 예.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원 제도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뭐 해외 사업자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시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뭐 전자파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그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과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얼마나 나와,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나 나와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죠. 특히 예. 우리나라는 고용 유발 효과에 되게 민감하십니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데이터 센터가 고용 유발 효과가 좀 낮죠. 사실. 제가 안 그래도 건물은- 여쭤보려고 했던 건물은 큰데 사람은 별로 예, 없어.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예. 지자체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좀 이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지자체들이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런 예. 분위기가 생성이 됐습니다만 예. 과거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데이터 센터 저거 들어와봤자 고용도 몇 명 안 되고 뭐 지을 때는 건설할 때는 한 2, 3년 동안 부가가치가 쭉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고. 운영되면 뚝 떨어지고 전기밖에 안 쓰고 저거 뭐 아무것도 네, 없어. 뭐 저거 들어온다고 뭐가 좋아진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미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고 이제 싱가포르나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어찌 됐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가서 그 싱가포르 공무원분을 한번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해외 사업자들을 끌어들이세요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가늘고 길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못 옮기기가 못 쉽지 빼. 않습니다. 아.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한번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다하는 30년 동안은 딴 데 못 갑니다. 그렇겠네.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워낙 도시국가고 가진 자원이 없다 보니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더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예. 그런 어떤 효과, 가늘지만 길게 내가 저 사람들을 여기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러네. 효과를 예. 노린 거죠. 그래서 공장만큼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공장은 사실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 웬만해서 안 망할 겁니다. 계속 늘리죠. 그리고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쭉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아마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측면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단기적인 성과에 약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지역에 법인세도 내고 그런 것도 다 내고 하나요? 물론 이제 별로 본사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본사를 글로 이전을 하셔야지만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본사를 뭐 데이터 센터를 지방에 짓는다고 해서 약간 애매하긴 본사를 할 글로 것 이전까지 같은데. 하시는 경우들은 예. 흔치 않기 때문에 재산세 예. 정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애매하긴 할 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또 있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좀 예를 들면 지방으로 좀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게 좀 적극적이진 않는 것 같네요.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좀 내려가세요 정도지. 실제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곳에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도 이렇게 주판을 튕겨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뭐 그냥 내려가지 뭐.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하네. 음. 그렇게 판을 만들어줘야 민원도 줄어들고 예. 뭐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수도권이 제일 좋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신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 데이터 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정책이 2023년도에 처음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아마 2차 버전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협회도 그렇고 저희 산업계도 그렇고 저희 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한국도 우리나라도 뭔가 조만간 그런 데이터 센터를 좀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정책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 지방에 데이터 센터라도 좀 각오해야지 뭐 너무 없는데 지금 갈 게 없어요. 갈 게 없어. AI 데이터 센터는 근데 충분히 지방으로 갈 수 있고요. 갈만하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클라우드 당장 서비스 수도권에 또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꼭 없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괜히 뭐 주민들이랑 싸울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간에는 그런 오해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너무 저렴한 비판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 저렴한 비판에 우리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땅값이 비싸지만 그걸 개발해서 이제 그럼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개발 이익을 내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게 남아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요 땅을 있더라고요. 일단 차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예. 그런 설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도 일종의 리츠 상품으로 보거든요. 개발 그쵸.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통신사 대기업이지 예. 해외 보시면 다 개발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IT 기업도 아니고요. 전문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이 업을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쌓여서 이제 거기에 부가 서비스를 붙이죠. 예.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부동산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거기다 붙이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외에서 데이터 센터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개념으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때 당연히 자산 가치가 내가 이 부지를 정말 좋은 부지를 잡아서 예. 3년, 4년, 5년 내가 이걸 만약에 어딘가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선호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리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셨던 통신사 혹은 뭐 대기업들 하고 일부 IT 기업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수익성 분석을 하실 때 토지 비용은 아예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그런 예를 들면 이걸 나중에 매각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센터 한번 들어가면 30년 그 자리에 있는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팔면 누군가 그냥 사가는 개념인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내가 누가 더 웃돈 준다 그러면 그걸 팔겠지만 이거 어떻게 팔아? 예. 그렇죠. 실제로 매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매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M&A도 일어나고 매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사업체를 팔아서 누가 인수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까지 데이터 그대로 센터인데. 다 떠안아서 그냥 이거를 그냥 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그 리치 사업자들의 관점인 거고 예. 정말 통신 사업자나 IT 사업자들은 애초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물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다. 예. 월세 사업 하는 거네요. 월세 사업. 맞습니다. 사실상 예, 예. 데이터 센터 지어다가 그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파는 예. 그 데이터를 파는 이용료를 받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많은 걸 배운 것 같은 배웠습니다. 느낌이네. 예. 진짜 하도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예. 그런지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뭐 답변을 잘 드렸는지 사실은 이게 민감한 주제라서 예. 민감하죠.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열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한 주제라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특정 지역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전자파나 그런 문제는 진짜 예. 그냥 합리적으로 예. 진짜 서로 재보고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니냐 그렇게 따질 문제죠. 네,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뭐 진짜로 그렇게 해야죠. 사업자들도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설명회도 더 많이 개최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뭐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목욕탕 한번 추진해 주죠. 목욕탕.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따뜻한 수영장이라도 뭐. 예. 물 따뜻하니까.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지 목욕탕은 않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욕탕이요. 목욕탕 좀 그런가? 그럼 수영장이라 따뜻한 수영장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예. 항상 따뜻해 수영장이. 수영장 짓는데 돈이 훨씬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지하에 하나 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 좀 데이터 센터를 제발 뭐 유치해 달라. 말씀 주신 그런 이제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도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따뜻한 물 나오는 수영장 안 가봤죠? 미국에서 가본 적 있는데 또 미국 이야기 하십니까? 너무 좋아 진짜. 물이 막 따뜻해 수영장인데 와 목욕탕 아니고 진짜 수영장인데 물이 따뜻해 진짜 좋아. 그런데 그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송준화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